대출 상담은 어떻게, 어디서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전에는 사실 대출이 어렵지 않았잖아요. 대출 규정을 계속 바꿨기 때문에 엄청 어려워졌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출 상담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대출 상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은행 가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하고 가장 친한 친구들조차도 제가 대출 상담사를 오래 했을 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왜 상담사한테 대출을 받아? 은행 가면 다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창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대출 상담은 어떻게, 어디서 받는 게 가장 좋을까요? 예전에는 사실 대출이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냥 은행 가면 70%다 해줬어요. 뭐 소득도 크게 상관이 없었어요. 제가 처음에 경매를 했을 때는 2012년에는 어땠었냐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낙찰가의 80%, 뭐 90% 그냥 대출이 막 나갔거든요. 소득과 상관없었어요. 부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새마을금고가 문을 닫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소득 대비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DTI, DSR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번 정부에서는 28번이나 대출 규정을 계속 바꿨기 때문에 엄청 어려워졌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출이 너무 어렵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요. 자, 우리가 대출 상담을 할 때, 대출을 진행을 할 때 세 가지 방법, 세 가지 루트로 대출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영업점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가까운 은행에 가서 서류를 가지고 저 대출을 신청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대부계 직원하고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계약서라든지 뭐 소득 자료 보고 뭐 이제 물어보겠죠.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행 직원들은 모든 것을 다 알 것이야. 내 서류만 보면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 잘 알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은행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냥 전산에다 다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뭐 그 수치대로 다 넣으면 돼요. 소득 얼마, 부채 얼마, 그리고 집값 얼마. 그렇게 되면 전산에서 알아서 계산을 합니다. 이분은 DSR 얼마, 그래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상담을 할 때 저 대출 되나요? 그럼 은행 직원들한테 항상 들었던 말이 뭐예요? 승인 받아봐야 하는데요. 정확한 것은 여러분 서류를 넣고 심사해보면 승인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거였을 거예요. 전산상에 여러분들의 신용 점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답을 할 수는 없거든요. 두 번째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많이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가 대출을 신청을 해봤는데 대부분 언제 많이 해봤냐면 신용대출 신청할 때 많이 해봤을 거예요. 비대면으로. 저도 청약담보대출 비대면으로 한번 신청해 봤었거든요. 청약통장 같은 경우에 그대로 돈이 있는데 나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카드 대출이나 이런 거 받지 말고 청약 예금을 가지고 담보 대출, 청약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보험 약관 대출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금리도 비교적 저렴하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비대면으로 이용을 해보세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신청하는 그런 대출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대출 상담사에게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대출 상담사한테 대출을 신청을 하면 대출 금리가 비싼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들은 은행 직원이 아닌데 믿어도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근데 대출을 많이 해본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는 오히려 더 찾아서 대출 상담사한테 나는 대출을 받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오해인 대출 금리가 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출 상담사를 통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금리가 은행 직원을 통했을 때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더 저렴한 금리를 받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유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현재 대출 상담사 한도가 없기 때문에 대출 상담사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아서 아낌이 보금자리론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유보금자리론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대출 신청 시점과 승인 시점에
두 가지 금리 중에 낮은 금리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대출 상담사가 금리가 다음 달에 오를 거를 알고 말일이라도 빨리 신청을 하자 해서 여러분들의 금리를 낮은 금리로 잡아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출 상담사를 통했는데 오히려 금리가 낮은 경우가 있었고요. 아낌이 보금자리론은 원래 유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가 낮은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낌이 보금자리론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일반 은행 상품인 경우는 금리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충분히 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내가 혹시 속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절대로 하실 필요가 없고요. 내가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 대출을 신청을 하겠다 하는 분들은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은행 직원인가요? 라고 문의를 하는데, 은행 직원은 아니에요. 은행과 협약을 맺은 대출만 위탁으로 해주는 그런 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는 상담사 분들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안심하고 그분들하고 대출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분들은 하나의 은행에 밖에는 소속이 될 수 없어요. 하나은행 직원이 뭐 우리은행 것도 팔고 이럴 수 없듯이, 만약에 하나은행 상담사면 하나은행 상품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명함에 보면 등록 번호가 나오거든요. 은행연합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출 상담사 번호 조회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번호를 치고 들어가면 그분이 현재 활동을 하는 상담사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서 그분들을 믿고 그대로 그 상품을 진행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뭐 은행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정말 내가 못 나갈 상황이다. 저도 예전에 상담사를 할 때는 그런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기가 너무 어린데 좀 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가서 대출도 신청을 해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고요. 혹시라도 서류가 빠지게 되면 팩스로 받을게요. 아니면 원본을 뭐 등기로 해서 은행에 전달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의 편의를 봐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대출 상담사를 이용을 하는 것도 대출을 좀 더 편안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출을 할 때 세 가지 루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업점에서 하시거나 비대면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대출 상담사를 통해서 하거나, 세 가지 중에 가장 나한테 적합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을 해서 좋은 대출을 받고 안락하게 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